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기본과정 2015년 대비 기본 유교학을 하겠는데요. 일단 책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맹머리 유교학 책이에요.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을 봐야지 이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물론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특별히 더 추가가 된다면 지금 기본 과정이니까 심화 과정,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다룰 거니까 일단 기본은 뭐 다른 과정 설명 안 할래요. 처음 시작하니까 이 책만 그냥 열심히 하자.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? 먼저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을 하세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막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의욕이 높아가지고 책을 막 보고 온 사람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지 두껍기도 하고, 그러니까 미리 보고 오지 말고요.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은 꼭 필수예요. 그래서 복습만 꼭 하고 결석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디 가더라도 나 유교학 정말 잘 배웠다. 유교학 참 재미있다.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올려줄 테니까.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받기에 일단 복습 철저히 하고 결석만 안 하면 돼요. 유교학은 성실하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. 머리 좋은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 꾸준하게만 하면. 특히 뭐 머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조금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 전혀 없어요. 그냥 있는 내용들을 지금 시작하는 상황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서브노트를 내준 거기에다가 서브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모르는 건 질문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. 수업 시간에는 질문할 수 없으니까 표시를 하세요. 물음표 표시를 딱 해놓고 뭐 수업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전후 쉬는 시간에 꼭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좀 모르는 부분들 자꾸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 있어요. 그럼 모르는 거 그냥 물음표 딱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내용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잘 알고는 있겠지만 유교학은 또 조금은 달라요. 다른 과목보다도 또 유교학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전공자 아니면은 거의 다룰 뭐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때문에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일 먼저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면요. 강의 계획서에는 이 맹머리 교과서에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거의 지금 8주에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. 요 순서대로는 나가겠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그 순서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서는 이렇게 하고요. 그 오른쪽에 출제 범위를 보면 이제 출제 범위 잠깐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교학 책 맹머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유교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출제 범위 1주차에 보니까 결합과 구조 있죠. 그리고 우리 1장 제목이 뭐예요? 구조와 결합이죠. 어차피 이 출제 범위는 유교학은 첫 번째가 구조와 결합이에요. 그러면은 구조가 뭐냐? 일반 화학에서 하고 있는 구조, 화합물의 구조나 유기화학에서 하고 있는 구조는 똑같아요. 그래서 아마 1장과 2장은 일반 화학을 미리 했다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할 테고, 특별히 이 중에서 구조와 결합에서는 탄소가 제일 중요하죠. 유기화학은 탄소를 포함하는 거다. 그래서 C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 중에서도 일반 화학에서도 CH4라는 구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릴 수 있고, 일반 화학에서 하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여기서 1장, 2장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탄소 쪽에다가 집중을 할 테니까. 그래서 탄소에 관한 얘기,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결합은 왜 할까요? 원자들이 안정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. 결합에 관한 그런 얘기들 1장에서 할 거고,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출제 범위는 입체화학이에요. 왜 그러냐면 금방 CH4를 얘기를 했지만 CH4라는 유기화합물,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 중에서 하나는 화합물 자체가 납작한 게 아니에요. 3차원적으로 튀어나왔어요. 평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입체화학에 관한 것도 종류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빠짐없이 나옵니다. 그래서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, 입체화학에 대해서는 유기화학 중에서 어렵다 생각하는 반응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개념 정리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 풀어보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맞춰요.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정리만 잘하면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유기 반응이에요. 이 유기 반응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유기화학 어렵다. 무조건 유기화학은 어렵다.
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거지. 표현을 잘해야 돼.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많아서 어렵다는 건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유기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, 화학 반응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물이 변해서 새로운 화합물이 됐다. 그럼 반응물이 A라는 반응물이 있는데 A라는 애가 저절로 변할 수도 있어요. 가열만 해도 막 변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열분해라고 해요.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반응물이 두 개 있어요. 변했다 화살표. 그러면은 A와 B가 아닌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런 걸 우리 생성물이라고 그러죠. 그럼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A라는 애를 유기화합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작용기라는 걸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. 분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작용기 중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알코올, 이게 작용기예요. 알코올, 아세트산. 그러면 그게 산이라는 작용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 중에서도 두 번째 나오는 반응물을 앞으로는 시약이라고 부를 거예요. 물론 둘 다 시약이지만 구별을 이렇게 하자고요.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거의 대부분 작용기면 시약은 탄소가 없는 거예요. 탄소가 없는 화합물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? 무기화합물이라고 불러요. 무기화합물 예를 들어서 H2, O2, 또 얘가 바로 여러 가지 Cl2 뭐 이러면은 시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생성물이 뭘까요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유기화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. A라는 애와 B라는 애를 반응을 시켰어요. 직접 시켰어요. 그랬더니 C가 나온 거예요. 그럼 C가 나왔다는 결과를 먼저 인정해야만 유기화학을 잘할 수 있어요. 왜 C가 나왔지? 이게 아니라 C는 나온 거예요. 실험만 제대로 하면 그냥 나온 거예요. 나온 거를 받아들이면 돼. 받아들이면서 이게 어떻게 나왔지라는 게 메커니즘이에요.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유기화학에서는 참 많이 사용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. 그러고 나서는 A가 누구랑 만나면 C가 되지, B가 누구랑 만나면 C가 되지,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셋 중에서 두 개를 주면 하나를 우리는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.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보면 그냥 실험 문제가 하나 정도 항상 나옵니다. 실험은 실제 실험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실험 자체도 반응이 포함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 뭐 구질구질하게 하면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많으면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4개 출제 범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와 결합을 하고요.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그래요. 입체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반응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유기화학이라는 걸 생소하지만 좀 친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다.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, 어떤 결합을 하는지, 입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어떤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, 이렇게 크게 보면 뭐 실험도 어차피 유기 반응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 테니까 많으면 싫죠. 한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 범위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맥머리 유기화학 책을 꺼내 봅니다. 자, 첫 번째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21페이지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구조와 결합과 구조 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1장부터 하는데 예전에는 이랬어요.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 참 필기하는 걸 재밌어 해. 팔은 되게 아프지만 사실은 자기 손으로 쓰는 게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. 근데 갈수록 좀 게을러져. 안 쓰려고 그래요. 이제 뭐 교육 자체가 그렇잖아요. 별로 안 써도 되죠. 뭐 다 나눠주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바꿨어요. 그래서 서브 노트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나중에는 이 서브 노트를 다 이렇게 철을 해서 모으면은 아마 자기만의 또 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것도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못 듣더라고, 쓰느라고. 그런 것들 하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서브 노트로 한번 해보니까 훨씬 더 수업 시간 내용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멍하게 앉아 있을 거는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하면 뭐 주기율표는 워낙 있는 거고 뒤에 부분도 같이 나오니까 서브 노트랑 교과서랑 같이 보면서 합니다. 자, 첫 번째 21페이지를 먼저 보면 유기화학이란 무엇인가? 왜 유기화학을 공부하는가? 뭐 이래요. 왜 공부하죠?
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지. 우리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. 왜 하느냐? 시험 잘 보려고.